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본가에 온 새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저는 항상 아버님 편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힘내세요. 아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평소 새언니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던지라 아빠가 흠칫 놀란 채 뒷걸음질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여전히 슬픈 눈망울을 한 채 아빠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평생토록 가족들을 위해 애쓰신 아버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우리 아버님 파이팅! 그날따라 새언니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기에 아빠의 낯빛이 더욱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냐?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주렴. 아니요.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사실 뿐인데 잘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라며 새언니가 아빠 손에 돈봉투까지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돈봉투를 받아들던 아빠가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놓쳤는데요.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금액을 확인하다가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50만 원? 네가 돈이 어딨다고 50만 원씩이나 넣었어? 제가 돈이 없긴 왜 없어요? 네 월급이 250만 원인데 50만 원씩이나 주고 나면 넌 뭐 먹고 사냐? 내가 항상 돈 아껴 쓰라고 했잖니. 얼른 다시 넣어둬. 어머님, 아버님께 힘이 된다면 그까짓 50만 원이 문제겠어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님께서 용기를 잃으실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두세요. 그리고 꼭 용기 내셔야 해요. 새언니가 다시 아빠 손에 돈을 쥐어주고 있었는데요. 얘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얘가 이러는 이유를 당신 알 거 아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모른다니까. 암튼 난 이 돈 안 받을라니까. 그냥 가져가. 아빠가 다시 거절을 했지만 새언니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결국 엄마가 제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네 새언니가 왜 저러는지 한번 알아봐. 내가? 그래도 너랑은 말이 잘 통하잖니. 내일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던지 해봐. 대체 제가 왜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또 뭔 사고라도 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니까 네가 꼭 좀 알아봐. 알았어. 뭔 큰 사고야 치겠어.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가족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며느리가 용돈을 50만 원씩이나 줬는데 어떻게 된 게 겁부터 집어먹을 수가 있어? 넌 그때 일 벌써 잊은 거야?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직도 심장이 마구마구 뛴다니까. 손사래까지 치던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족들 모두가 경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 일은 엄마가 TV를 보다 스치듯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저 멀티 쿠커인가 뭔가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 내 친구 영자가 하는 말이 저 쿠커에 삼계탕을 하면 야들야들한 게 그렇게나 맛있다고 하더구나.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눈꼴 시려워서 원. 그렇긴 한가 보더라고. 저것만 있으면 음식하기 엄청 쉽긴 하대. 엄마, 내가 하나 사줄까? 아니야, 됐어. 네가 돈이 어딨다고 사. 그냥 나중에 정 필요하면 엄마가 하나 살게. 엄마와 제가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새언니가 눈까지 반짝이며 외쳤어요. 어머님, 저거 필요하세요? 아니, 꼭 필요하다기보다 영자가 워낙 자랑을 하다 보니 궁금하다 그 말인 거지. 그 말씀이 곧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 드릴까요? 뭐? 니네 집에 있는 걸? 근데 니네 집에도 저런 게 있었니? 저번에 갔을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잘 안 써서 그냥 찬장에 넣어놨어요. 어머님 필요하시면 가져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니들도 써야 하는데 뭐하러 그래. 내가 정 필요하면 하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희는 어차피 많이 쓰지도 않는다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가져다 드릴게요. 라며 새언니가 그 어느 때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는 새언니의 말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주말 새언니가 뭔가를 잔뜩 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새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는 입을 열었어요. 얘, 그게 뭐니? 무슨 짐이 그렇게나 많아? 어머님, 그때 제가 그 쿠커 가져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쿠커? 그걸 진짜 가져왔단 말이야?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제가 삼계탕 거리도 사왔으니까 우리 삼계탕에서 같이 먹어요. 근데 아버님은 오늘도 집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워낙 바쁜 사람이잖니. 그나저나 이 귀한 걸 줘서 미안해서 어떡하니? 미안하긴요. 새언니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기쁜 표정으로 쿠커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산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진짜 괜찮겠니? 그럼요. 그니까 제가 가져왔죠. 참 어머님, 이것도 엄청 좋아 보여서 같이 가져왔어요. 이건 뭔데? 이거 신상 착즙기인데 과일로 주스 만들어 먹으면 완전 맛있대요. 그래? 근데 이것도 니들 집에 있었던 거니? 네, 집에 있던 거 가져왔어요. 이상하다. 저번 달에 니들 집에 갔을 때 이것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엄마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곧 쿠커에 삼계탕을 하느라 깊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그 뒤 우리는 삼계탕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삼계탕을 먹던 엄마가 감탄하듯 말을 했어요. 영자 말이 딱 맞네. 요리도 금방 되고 아주 맛이 기가 막히네.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걸요? 엄마의 칭찬에 새언니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쿠커와 착즙기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오빠가 사색이 된 채 집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오빠를 나무랐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오던지.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혹시 우리 집사람이 뭐 가져온 거 없었어?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 요리해서 먹는 뭐라고 하던데? 오빠가 허둥지둥대며 답답하다는 듯이 외치고 있었고 제가 오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쿠커 말하는 거야? 맞아 쿠커. 엄마 그거 어딨어? 주방에 있지 어디 있긴 어디 있겠어. 엄마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 아니 난리가 나다니 그게 뭔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거 말이야. 집사람이 장모님 쓰던 걸 가지고 왔나 보더라고. 오빠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알고 보니 새언니가 사돈어르신 댁에 있던 것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뭐? 그니까 네 말은 사부인이 사용하던 걸 들고 나왔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처가댁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몰래 가지고 나온 모양이야.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난 억지로 달라고 한 적도 없었다. 집사람 말로는 장모님께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길래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장모님은 집에 도둑 든 줄 알고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 그거 다시 돌려줘. 가져다 드려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엄마가 오빠를 뜯어말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다 드려. 새 걸로 사드리던지 해야지. 내가 니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가? 다시 사드려야 하나? 그렇지. 그거 여기 온 뒤로 내가 주구장창 썼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다 드려. 내가 다시 사서 내일 사부인한테 가져다 드릴 테니까 넌 그냥 돌아가 있어. 아니야.
그럼 내가 사서 가져다 드릴게. 처남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뛰어왔거든. 세상에나 사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오빠가 미안한 듯 엄마를 달랬습니다. 엄마, 내가 장모님께 잘 말해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근데 네 처는 지금 어쩌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오셔서는 귀 자꾸 끌고 가셨어. 세상에나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엄마가 급히 안 사둔 어르신께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를 하던 엄마가 전화를 끊고 있었기에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는데? 사부인이야. 그냥 미안하다고 할 뿐이지. 그 뒤에 엄마가 새 제품으로 사서 가져다 드렸는데요. 안 사둔 어르신이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환불을 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새언니를 야단쳤고요. 네가 제정신이니? 아니 사부인이 쓰시던 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게 어머님도 알다시피 아빠가 가전제품 회사 다녀서 집에 안 쓰는 가전제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시 안 나겠거니 하고 가져왔는데 딱 걸렸어요. 근데 엄마도 며칠 동안은 몰랐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엄마가 안 쓰고 있던 게 확실하다니까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너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엄마가 새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지만 새언니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천진난만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언니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듯해 보였어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부모님은 새언니가 뭔가를 주면 의심부터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언니가 아빠에게 50만 원씩이나 현금으로 주자 부모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요. 결국 다음날 제가 새언니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왜요? 뭐가 궁금해요? 아니, 어제 아빠한테 왜 50만 원씩이나 드린 거예요? 아, 그거요. 제 입으로는 절대 말 못해요. 이건 아버님과 제 의리의 문제거든요. 전 아버님께서 먼저 말하실 때까지 절대 말 못해요. 새언니가 손가락을 입 가까이 대고 지퍼를 닫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언니,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말해보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가씨, 지금 아버님 무진장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붕어빵이라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붕어빵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말 못해요. 새언니가 입을 닫은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제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붕어빵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붕어빵?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새언니가 말하길 지금 아빠가 무진장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서 붕어빵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물음에 아빠가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는데요. 곧 생각이 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붕어빵? 아, 진짜 환장하겠네.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네.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랑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잠복 근무를 하느라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 뭐? 붕어빵 장사? 저번에 몇백억대 사기친 사기범 잡느라 며칠 동안 집에도 못 들어왔었잖아. 그것 때문에 한참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즘 사기꾼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이번에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붕어빵 장사로 위장을 했거든. 아니, 아빠가 형사반장인데 그렇게 직접 위장까지 하고 잠복 근무도 해? 제가 놀라서 묻고 있었는데요. 반장이라고 해서 뒤에서 지시만 하면 되겠어?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아빠가 이래봬도
한참 땐 이런 거 전문가였어. 그럼 그 붕어빵 리어커도 빌린 거야? 그렇지. 하루치 매출만큼 돈 주고 빌렸거든. 근데 하필 거기에서 며느리를 만난 거야.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가 나를 알아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서 별일 아니니까 조용히 가라고 했거든. 근데 그때부터 자꾸만 내가 실직했다고 저러는 것 같아. 잠복근무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했지. 내가 안 했겠어. 근데도 자꾸만 저런다니까. 그 뭐라더라. 의리를 지켜준다나 뭐래나 힘을 내라고 하질 않나? 계속 저러고 있다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건 뭐 말을 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경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걸로 안다니까. 사기범도 못 잡아서 환장하겠는데 며느리까지 속 터지게 하네. 그래도 새언니가 참 착하긴 하네.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언제 한번 아빠 일하는 강력계 초대해서 일하는 모습 보여주던지 해. 아빠가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새언니에게 강력계 구경까지 시켜주고 나서야 오해가 풀렸는데요. 그 뒤부터 새언니가 형사라는 직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 자주 놀러와서는 아빠한테 묻곤 했거든요. 아버님, 혹시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명색이 수사반장인데 사건을 막 떠들고 다녀서야 되겠냐? 넌 왜 그렇게 사건에 관심이 많아?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강력계 형사라는 직업이 엄청 멋진 직업 같아서요. 새언니가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는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받던 엄마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우리 집이 어딘지 다 안다고요? 그래요. 그럼 시간 날 때 한번 올래요? 내가 라면이라도 한번 끓여줄까? 예전에 도망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인간아.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새언니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전화인데 그러세요? 뻔하지 뭐. 전에 네 시아버지한테 잡혀갔던 사람인데 술 처먹고 전화해서는 가만 안 놔둔다고 하는구나. 아니,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런 전화도 와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전화가 오긴 하지. 그런 전화 때문에 이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우와, 근데 어머님은 안 무서우세요? 나도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었지. 근데 나도 이제는 깡밖에 안 남아서 저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래봬도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유도도 조금 배우고 호신술도 배우고 그랬잖니. 강력계 형사 마누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우와, 어머님 짱 멋있어요. 새언니가 존경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본가에 밥 먹듯 드나들었는데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호신술을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와 제가 음식을 하고 있었기에 걸려오는 전화를 새언니가 받았는데요. 거실에서 전화를 받던 새언니의 말에 엄마와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김수봉 씨요? 집에 안 계신데요? 뭐라고요? 가만 안 놔두겠다고요? 이 양반 이거 안 되겠네? 가만 안 놔두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도 김수봉 씨 얼굴 본 지 한참 됐으니까 혹시 만나게 되면 가끔은 집에 좀 들어오라고 전해줘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니들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 김수봉 씨가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제발 착하게 좀 살아. 그래야 우리가 김수봉 씨 얼굴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고요? 난 김수봉 씨 며느리인데요? 뭐라고요? 밤길 조심하라고요? 그러는 넌 낮길 조심해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아주 그냥 확. 암튼 김수봉 씨 연락되면 우리 어머니께서 기다리시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전달 좀 해줘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새언니가 어찌나 박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지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새언니에게로 뛰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강력계 형사 며느리라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완전 잘했죠? 얘, 너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이제 저도 가족인데 슬슬 적응을 해야죠. 근데 완전 스릴 넘치는데요? 근데 아까 전화 온 그 사람이 당황했던지 목소리까지 막 떨면서 와, 김수봉이만 독종인 줄 알았더니만 며느리도 김수봉이랑 똑같네 그래. 어디서 지랑 똑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고 전화 끊던데요? 그 말에 제가 그만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새언니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강력계 형사여서 늘 바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항상 노심초사하며 사셨던 엄마에게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많이 우울해하셨는데요. 천방지축 새언니로 인해 갱년기도 잊은 듯해 보였어요. 딸인 저보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오빠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오빠, 새언니는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 평소에도 걱정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아마도 장모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것 같더라고. 처가댁 분위기도 그렇거든. 처음에는 새언니가 너무 천방지축이라 좀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새언니 덕분에 엄마가 계속 웃고 있는 거 있지?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라는 거구나 싶더라고. 나도 결혼할 때 성격 좋고 인상 많은 사람인지 잘 확인해 봐야겠어. 제가 새언니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긴 하지. 나도 네 새언니한테 고맙긴 해. 근데 요즘은 경찰 공무원 시험 본다고 난리도 아니야. 뭐? 경찰 공무원 시험? 아니 멀쩡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시험을 뭐하러 봐? 몰라. 아버지처럼 멋진 경찰이 될 거라나 뭐라나 그러고 있어.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냥 하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새언니가 정말로 경찰 공무원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2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더니 정말로 합격을 했습니다. 새언니가 합격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내가 경찰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데 며느리까지 경찰이 뭐야? 그래도 새언니 진짜 대단하다. 그렇다고 진짜 경찰이 된 거야? 그렇게 새언니는 경찰이 되었고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빠가 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새언니가 아빠를 따라 들어가려고 했기에 제가 새언니를 말렸습니다. 새언니, 거기 아빠 작업실이라 따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가씨, 저도 경찰이잖아요. 그니까 괜찮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새언니가 아빠들을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는 모습에 제가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아빠와 새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왜 자꾸 내 사건에 집착을 해? 아버님, 저도 경찰이니까 앞으로 저랑 상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추리소설을 무진장 많이 읽었거든요. 아니, 넌 교통계가 왜 자꾸 강력계 일을 넘보고 있어? 아버님, 제가 쉬는 날에 아버님 잠복 근무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저 호떡 굽고 이런 거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저 같은 인재를 교통계에서 근무를 시키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니까요. 새언니가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있었고 아빠가 귀찮다는 듯이 대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새언니는 지금도 교통계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계에 욕심이 많은 모양으로 요즘은 권투도 배우고 호신술도 배우고 있답니다. 얼마 전 엄마 심부름으로 새언니 집에 갔다가 환하게 웃고 있는 새언니를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